아침마다 화장실에서 30분씩 끙끙거리며 고생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힘주느라 얼굴이 빨개져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속이 답답하신가요? 변비약을 먹어도 며칠 지나면 다시 똑같은 고생의 반복이죠.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부작용 없는 천연 변비 해결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들기름 한 숟갈만으로도 말이죠. 변비가 오래될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유질을 더 먹어야 하나?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하나? 하지만 60대 이후 변비는 대부분 자극의 부족이 아니라 윤활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이 방법을 모른다면 앞으로도 매일 화장실에서 고생하며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만성 변비가 치매 위험을 3배나 높인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발표되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으로 변비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이 장 건강은 물론 뇌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변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대부분이 3일에서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고 한 달 후에는 변비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변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화장실에서 시원한 느낌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장과 뇌의 연결고리, 그리고 들기름이 왜 당일 아침에 바로 반응을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이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들기름 변비 해결법을 꼭 따라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을 먼저 보내 장 안을 미끄러운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왜 약 없이도 그날 바로 신호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장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장에서는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장 점막이 말라갑니다. 젊었을 때는 장 내벽이 촉촉하게 윤기가 있어서 변이 쉽게 미끄러지는데 나이가 들면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줄어들면서 장벽이 거칠어집니다. 마치 마른 도로에서 차가 끌리듯이 변도 장벽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집니다. 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내용물을 밀어내는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변을 앞으로 보내는 힘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장내 유익균이 감소합니다. 장 속 좋은 균들이 줄어들면 장 환경이 나빠지고 이것이 변비를 더 악화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섬유질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건조한 장에 섬유질이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 덩어리가 장벽에 붙어버리면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대장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수분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대장에 도달하는 물의 양은 더욱 적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장 내벽을 윤활시키는 것입니다. 건조한 장벽에 기름막을 형성해서 변이 미끄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과 뇌의 연결고리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중 하나가 바로 장, 뇌축이에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만성 변비가 있으면 장내 독소가 쌓이고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2021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만성 변비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73%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변비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김순덕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덕님은 58세부터 변비로 고생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2, 3일에 한 번씩 나오다가 점점 간격이 길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심할 때는 열흘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배는 항상 팽팽하게 불러있고 식욕도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더 답답해서 아예 식사량을 줄이셨죠. 당연히 기력도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됐습니다. 김순덕님은 온갖 변비약을 다 써보셨어요. 처음에는 약이 잘 듣더니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용량을 늘려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장약도 써봤지만 그것도 그날뿐 다음 날이면 똑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섬유질이 좋다고 해서 채소도 많이 먹고 물도 하루 2리터씩 마셨지만 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배만 더 불러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제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김순덕님은 겨우 걸어 들어오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고 얼굴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장 점막이 심하게 건조한 상태였고 장 운동도 거의 멈춘 수준이었어요. 저는 김순덕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장 상태는 마른 땅과 같아요. 여기에 물을 부어봤자 흡수되거나 증발해버립니다. 먼저 기름으로 장벽을 코팅해서 미끄럽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을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김순덕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어요. 15년 동안 별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기름 한 숟갈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첫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들기름 한 숟갈을 삼키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신호가 왔어요.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변이 미끄러지듯 나왔고 그 시원한 느낌에 김순덕님은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들기름을 먹고 몇 시간 지나니 신호가 왔고 이번에도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3일째 되자 김순덕님은 확신하셨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김순덕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15년 동안 고생한 게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달 후에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셨고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식욕도 돌아오고 기력도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주 3회 동네 산책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신답니다. 김순덕님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알려주고 계세요. 들기름 한 숟갈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다면 들기름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을 먹으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간과 쓸개입니다. 기름 성분이 12지장에 도착하면 쓸개에서 담즙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소화액인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담즙에는 담즙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건조했던 장 내벽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들기름 자체도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장벽에 얇은 기름막을 형성합니다. 이 기름막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변이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공복입니다. 왜 공복에 먹어야 할까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이 비어 있어서 들기름이 빠르게 소장과 대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만약 식사 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들과 섞여서 흡수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효과가 분산됩니다. 또한 공복일 때는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예요.
이를 이주 운동이라고 하는데 대략 90분마다 한 번씩 강한 수축 운동이 일어나서 장 속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이 타이밍에 들기름으로 장벽을 윤활시켜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60% 이상 함유되어 있어요. 이 성분은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들기름은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점도가 낮아서 장벽에 골고루 퍼지기 쉽습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보다 가볍고 부드러워서 장 내벽에 얇고 균일한 막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의학 연구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2019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 매일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더니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변의 굵기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들기름 한 작은술을 준비하세요. 작은술은 5ml 정도인데 티스푼으로 하나 가득 담으면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정확히 한 작은술만 드세요. 두 번째, 들기름을 입에 넣고 천천히 삼킵니다. 물에 타서 마시지 마세요. 기름이 물과 섞이면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푼으로 떠서 그대로 삼키면 됩니다. 처음에는 느끼할 수 있는데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한 맛이 나서 생각보다 먹기 편해요. 만약 정말 힘드시다면 들기름을 삼킨 직후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셔서 입안을 헹구시면 됩니다. 세 번째, 들기름을 먹고 3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들기름이 이와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장벽을 코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분 후에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한할 음식은 없어요. 다만 아침 식사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이 방법은 매일 아침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일주일은 지속해야 장 환경이 개선되고 변비가 해결됩니다.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시는데 변비가 심했던 분들은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들기름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들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작은 용량을 사서 자주 바꿔가며 드시는 게 좋아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장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 산패된 기름은 쿰쿰하거나 비린 냄새가 납니다. 들기름 방법의 효과를 더 높이려면 몇 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 후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해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식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소화가 느려지니까요. 걷기가 힘드시면 제자리에서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동작만 해도 좋아요. 허벅지를 90도로 올렸다 내리기를 20회 정도 반복하시면 복부 근육이 자극되면서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물은 계속 충분히 마셔주세요. 들기름이 장벽을 윤활시키더라도 변 자체에 수분이 부족하면 굳어질 수 있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이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을 먹기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들기름 먹고 30분 후 또 한 잔, 이렇게 마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세 번째,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문질러주면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하루 2-3회 한 번에 5분 정도씩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 자기 전에 배 마사지를 하면 다음 날 아침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해주세요.
네 번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주세요.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이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능한 한같은 시간대에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침을 먹어야 장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다섯 번째, 발효 음식을 자주 드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에는 유익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으로 장 환경을 개선하고 발효 음식으로 좋은 균을 보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아침에 요구르트 한 개를 먹으면 좋은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여기에 과일을 조금 넣어 드시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들기름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과량 섭취하지 마세요. 한 작은 술 이상 먹으면 설사가 날 수 있고 칼로리도 높아져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 한 작은 술은 약 45칼로리 정도인데 이 정도는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신선한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이내에 사용하세요. 만약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이 쓰다면 바로 버리고 새 제품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석이나 담낭염이 있는 경우 기름을 먹으면 담즙 분비가 촉진되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네 번째, 췌장염이 있거나 과거에 췌장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이 췌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효를 증폭시킬 수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섯 번째,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들기름 섭취를 중단하세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들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드물지만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여덟 번째, 임산부나 수유부는 하루 한 작은 술 정도는 안전하지만 그 이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는 어떤 것이든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요. 이제 들기름 선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들기름 종류가 정말 많아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 100% 순수 들기름을 선택하세요. 다른 기름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들기름이 가장 좋습니다. 라벨을 잘 확인해서 들깨 100% 또는 순수 들기름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두 번째,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추출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저온 압착, 냉압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네 번째, 용량은 작은 것으로 사세요. 들기름은 개봉 후 빨리 산패되니까 200ml나 300ml 정도의 작은 용량을 사서 한 달 안에 다 쓰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투명한 황금빛을 띱니다. 너무 진하거나 탁한 색은 산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세요. 여섯 번째,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가능한 한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고 유통기한도 여유 있는 것으로 고르세요.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빛과 열, 공기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잘 닫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두세요. 만약 냉장고에 공간이 없다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되 개봉 후 2주 이내에 사용하세요. 냉장 보관하면 한 달까지는 괜찮지만 실온에서는 빨리 상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이외의 다른 기름은 어떨까요? 혹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올리브유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항염 효과가 있어요. 다만 들기름보다는 점도가 높아서 장벽 윤활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아마씨유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메가3 함량이 들기름과 비슷하고 변비 개선 효과도 있어요. 다만 맛이 좀 쓴 편이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도 최근 인기가 많은데 변비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변비 개선 효과가 가장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건 역시 들기름입니다. 우리 체질에도 잘 맞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구하기도 쉬우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대 이후 변비는 자극의 부족이 아니라 윤활의 부재 때문입니다. 장 점막이 건조해지고 연동 운동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예요. 두 번째,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작은술을 먹으면 담즙 분비가 촉진되고 장벽에 기름막이 형성되어 변이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정확히 한 작은술만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꾸준히 실천하세요.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효과를 느끼지만 변비가 심했던 분들은 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선한 들기름을 사용하고 냉장 보관하세요.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걷기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배 마사지, 규칙적인 식사, 발효 음식 섭취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일곱 번째, 담낭 질환, 췌장염, 혈액 응고 억제제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여러분,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특히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변비를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 하나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작은 숟갈 하나의 들기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장, 건강한 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